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 2에는 Dielectric Waveguide and Optical Fibers라고 해서 광학 유전체 토파로와 광섬유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찰스 카우라고 하시는 분인데 2009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 옵티컬 파이버에 관련된 연구 또 광통신에 옵티컬 파이버를 적용한 최초 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광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주제는 이제 그런 그 광도파로 웨이브 가이드 관련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41년도에 최초의 웨이브 가이드, 이제 빛을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면 광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어떤 매체를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은 이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냥 공간상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없는 차폐된 공간 내에서 A 지점, B 지점으로 연결할 때는 광학적인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빛을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광섬유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자그마한 광소자에서도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기본으로 한 광섬유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1년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수조에 담궈 놓고 한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빛을 직광시키고 이 물줄기 안으로 빛을 전송해서 반대쪽에 이쪽 물이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빛이 나오는, 방출되는. 그래서 이 실험은 이 물줄기가 빛을 전송해주는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최초로 실험을 한 것이고요. 이 이후로 이제 글래스 유리를 기반으로 한 그 광도파로 관련된 연구들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1841년도에 최초로 이런 것들이 제안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제 저희가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응용, 의료 쪽에 응용된 것은 1950년대 이후로 이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니 박사, 사실 카페니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1950년도에 옵티컬 파이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셔서 광통신과 의료 쪽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런 그 웨이브 가이드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옵티컬 파이버라고 볼 수 있고요. 옵티컬 파이버는 어떤 정보, 전자적인 정보를 빛 형태의 정보로 바꾸어줘서 이 광섬유를 통해서 그 빛을 전송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최동단에서 그 빛을 다시 전기적인 정보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일련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광도파로인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광섬유는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WDM이라고 하는 파장을 분할해서 각각의 파장이 하나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의 역할을 해줘서 여러 개의 다채널을 가진 파장을 하나의 광섬유 안으로 넣어줘서 그것을 다시 분할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WDM 방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WDM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통시의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소자가 광섬유 또 광도파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룰 것은 플래너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왜 광섬유는 코어와 클레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플래너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는 사각형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그림처럼 샌드위치 모양의 광도파로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심에 굴절열이 큰 코어가 있고 양 사이드 쪽에 굴절열이 코어보다 작은 클레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평평한 모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플래너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빛을 넣어주면 이 코어 안으로 빛이 전송이 되고요. 전송된 빛은 끝쪽에서 이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어 내로 전파되는 빛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반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광이 전송되는 원리는 전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 이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전반사 원리를 통해서 빛 전송이 된다 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번 장에서는 그 전반사가 웨이브 가이드,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 안으로 빛이 전송되는 충분 조건이냐? 그러지 않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반사만 가능하면 모든 빛이 도파로를 진행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빨간색 선이 빛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일렉트릭 필드가 B 지점으로 와서 한번 반사가 되고 C 지점으로 와서 또 반사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행한 이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진행할 때 웨이브 프론트는 이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됐습니다. 또 B에서는 이렇게 또 수직한 방향으로, 또 C에서도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보면 A와 C 지점이 같은 웨이브 프론트 상에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웨이브 프론트 사이의 간격을 람다1, 이 코어 안에서의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A 지점과 C 지점이 같은 웨이브 프론트 상에 있다. 이 얘기는 A 지점의 위상과 C 지점의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A 지점에서 웨이브 프론트와 C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A 지점에서 반사된 후에 C 지점에서의 웨이브 프론트가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겹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의 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브 프론트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웨이브 프론트가 A 지점의 웨이브 프론트와 또 C 지점의 웨이브 프론트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여기 만나면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웨이브 프론트의 위상이 같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웨이브 프론트의 위상이 다르면 상쇄가 되는, 진행하는 동안 상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빛만 도파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빛은 그대로 이제 소멸돼 버리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셀프 인터피런스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터피런스 일어나는 건데, 여기 그림은 앞에 그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A 지점에 와서 B 지점에 온 거와 인터피런스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레이와 두 번째 레이가 C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C 지점에서의 위상, C 지점, 이 Y축을 따라서 그 코어의 반경을 따라서 각 지점마다 위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 지점마다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 각각의 지점에서의 상쇄간섭,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Y축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 전체적인 그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이 크로스 섹션, 코어의 크로스 섹션에서 간섭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모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셀프 인터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아까 A 지점에서의 필드와 C 지점에서 필드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그래서 A 지점과 C 지점의 위상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A 지점이 B 지점까지 왔다가 C 지점까지 오는 이 전체 경로에 대한 위상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지점에서 AB 지점, A와 B 지점, 그리고 BC, B와 C 지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파이는 B 지점과 C 지점에서의 전반사에 의한 위상 차가 되겠습니다. 한 번 위상이 바뀌게 되고 두 번 위상이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위상 차이가 어느 경우 2파이의 m배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보강간섭. 그래서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서 이 부분이 이제 보강간섭이 돼서 모드가 살아남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간섭이 되는 빛을 특별히 우리가 모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M은 모드 넘버라고 부릅니다. 모드 넘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AB 또는 BC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전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K1은 전파상수, 이 코어를 진행하는 전파상수가 되고요. D는 코어의 두께가 되겠고, 세타는 입사 각도, 그리고 M은 모드 넘버, M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코어 내로 빛이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 모드 내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불러서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K1을 풀어서 적어주면 2파이 N1 오버 람다가 되는데, 람다는 그 파장이 되고요. N1은 코어의 굴절율이 되겠고, 여기서 EA는 D를 A는 이 두께의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EA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 값에 따라서, M이 정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세타가 불연속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M 값을 만족하는 세타. 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배웠듯이 세타 입사각에 따라서 전반사되는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파이도 M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드 넘버에 따라서 입사각과 전반사의 위상 차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네, 이제 중요한 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과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여기 세타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식으로부터. 그래서 입사각에 따라서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사각 요 세타가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 웨이브가이드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동안 소멸해 버린다. 근데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웨이브가이드 조건을 만족하는 각도로 들어온 빛은 살아남아서 웨이브가이드 이 도파를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세타 m을 구했었죠. 그러면 여기 전파 상수 k1은 x 여기 z 방향으로 여기가 z 방향이 이 방향이죠. z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과 y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k1 sin 세타 m 우리가 세타 m 모든 각도에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 m 각도로 들어온 것만 전파하기 때문에 z 방향의 전파 상수는 세타 m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1 sin 세타 m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m은 k1 코사인 세타 m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m은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 앞에서의 세타 m 웨이브가이드 컨디션에서 결정된 거고요. 코사인 값을 해서 y축으로 움직이는 y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파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전파 상수를 가지고 전파가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웨이브가이드 컨디션을 만족하는 각각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을 모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각으로 들어왔을 때 뭐가 발생하냐면 constructive interference 보강 간섭 이렇게고요. 그렇게 일어난 간섭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앵글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앵글이 결정이 되고 그 앵글에 해당하는 각 빛을 우리는 각각 모드라고 부릅니다. 모드.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각각의 모드가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이 0인 모드, m이 1인 모드, m이 2인 모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이의 각으로 들어온 것, 이 사이 각으로 들어온 것은 빛이 존재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모드와 이 모드, 그 다음 모드는 이 모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드가 이렇게 구분돼서 웨이브가이드 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모드는 이 웨이브가이드 끝단에 왔을 때 바로 직접 온 것이랑 이렇게 한 번 거쳐서 온 것이랑 두 번 거쳐서 온 것, 이 모드에 따라서 도착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달라져서 하나의 펄스를 입력을 해줘도 이렇게 펄스가 옆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배울 이제 모덜 디스퍼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브가이드 컨디션에 따라서 웨이브가이드의 모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웨이브가이드 컨디션이죠. 그래서 m은 정수 값이고요. n은 코어의 굴절률 되고 세타 m은 입사 각도가 되고요. 그리고 EA는 코어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타 m이 미니멈일 때 m은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 m이 작아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드의 개수는 왜냐하면 이게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데까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모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것이 코어 내로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레이와 2번 레이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봤을 때 1번은 위로 가고 2번은 아래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전파상수 베타를 보면 1번 레이의 베타는 Z방향, 2번 레이의 베타도 Z방향. 근데 1번 레이의 카이는 아래 방향이고요. 이것은 윗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행 방향이 서로 위아래로 진행하고 얘는 Z방향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또 Y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은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런 반복 운동을 반복적인 어떤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쪽에 가서 위쪽에 있는 클레드를 만나서 다시 반사되고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쪽에 또 반사되고 그래서 위아래로 반사하는 Y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빛만 고려했을 때는 이 클레드의 위아래를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페브르페롯 에탈론의 두 개의 미러 사이에 반복적인 진행에 따라서 내부 그 페브르페롯 안에 간섭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의 페브르페롯을 형성해서 간섭이 일어납니다. Y 방향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드는 모드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여기가 이제 진행하는 트래블링 웨이브에 대한 그 위상 값이고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필드 패턴이 되는데 그것이 Y에 대해서 분포를 가진다. Y에 대한 함수를 가진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Y 방향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이것이 간섭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런 모드 필드가 코어 내에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코어에 만들어진 이 모드 필드는 Y축에 따라서 각각의 그 앰플리튜드가 다른 그런 분포를 가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간섭 패턴의 모양을 가지고 Z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Z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필드 모양을 모드 필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모드 필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클레드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모드 필드 패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레드 안쪽으로 모드 필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에베네센트 웨이브에 대한 필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클레드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필드. 그래서 페넌트레이스 뎁스를 결정했듯이 이 모드 필드 패턴이 들어가는 깊이가 트랜스페런트 페넌트레이션 뎁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드의 m 값에 따라서 이런 분포를 가지기도 하고요. m이 1이 되면 이렇게 분포되고 m이 2가 되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렉트릭 필드의 모드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모드 필드 패턴이 서로 다르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m이 0차 모드는 빨간색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Z방향으로 진행하고 m이 1인 것은 이런 파란색 모양의 모드 필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m이 2인 것은 이런 초록색 모양의 모드 필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각각의 모드가 웨이브 가이드를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각각의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펄스 들어가는 입력된 펄스 신호가 점점 옆으로 퍼져가는 이런 현상을 인터모달 디스퍼전 또는 모달 디스퍼전 모달 디스퍼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의 디스퍼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하나 더 이제 언급을 하자면 TE와 TM 모드가 있습니다. TE, Transverse Electric Field Mode, Transverse Magnetic Field Mode라고 해서 TE 모드가 있는데, 자, 여기가 TM, 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모드가 뭐냐? 우리 이것은 프레넬 이퀘이션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의 어떤 평면이라고 보면, 이 슬라이드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게 화살표의 끝, 우리 화살의 끝 부분에 그 깃틀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을 하면 이게 Transverse Electric Field 모드가 되겠습니다. TM 모드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평면을 뚫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TM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프레넬 이퀘이션에서 살펴봤듯이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다르고요. 또 전반사되는 전반사가 여기 경계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T 모드냐 TM 모드에 따라서 위상 값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V 넘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이 V 넘버는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만큼 이 웨이브 가이드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 V 넘버를 Normalized Frequency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V 넘버라고 해도 되고요. Normalized Frequency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V 넘버는 어떻게 생기냐면, V는 람다 분의 2파이 A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의 이 루트를 취해 준 게 되고요. A는 웨이브 가이드의 반경이 되고요. 람다는 입사되는 빛의 파장, N5는 코어의 굴절률, N2는 클레드의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과 웨이브 가이드의 두께, 그리고 각각의 코어 클레드의 굴절률을 알면 V 넘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V 넘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모드의 싱글 모드냐 멀티 모드냐를 결정해주는 이런 것이 V 넘버의 가장 핵심적인 되는데, V 넘버가 2분의 파이일 때, V 넘버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모드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M이 0인 모드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모드를 펀더멘탈 모드라고 불러요. 펀더멘탈 모드라고 부르고, 이 모드가 존재하는데 그때 우리는 싱글 모드 웨이브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모드가 하나다라고 해서 싱글 모드 웨이브 가이드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2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다이얼렉틱 슬랩 웨이브 가이드, 이 평평한 웨이브 가이드일 때 이것이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옵티컬 파이브로 가서는 이것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40, 옵티컬 파이브에서는
V가 2.405보다 작을 때 0.405 작다. 자, 옵티컬 파이버로 갔으면 V가 2.405보다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분의 파이는 슬랩 웨이브 가이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샌드위치 형태의 웨이브 가이드일 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가 2분의 파이와 같을 때의 파장이 있겠죠. 이 V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그 파장을 컷오프 웨이브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컷오프 웨이브랭스는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단일 하나의 모드냐 아니면 여러 개의 모드가 존재하냐, 이것을 나눠주는 경계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 파장보다 큰 파장에서는 단일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작은 파장에서는 멀티 모드로 동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가 있습니다. 플래너 웨이브 가이드가 있고, 그 두께가 20 마이크로, 그리고 N1, N2가 1.45, 1.44, 그리고 파장이 900 나노미터가 있다. 그래서 모드를 찾아라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우리의 모드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웨이브 가이드 컨디션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2파이 N1 람다 2A, 그래서 N1 있고요. A는 이 코어의 두께 절반이니까 10 마이크로미터가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900 나노미터. 그리고 세타 M이 있죠. 세타 M. 세타 M은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모드를 찾아라 하는 것은 세타 M을 찾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타 M은 일단 두고요. 마이너스 파이 M인데 여기 파이 M은 어디서 오냐면 전반사의 위상이죠. 전반사의 위상. 그럼 전반사의 위상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T 모드일 때 전반사의 위상은 우리 1장에 살펴봤듯이 여기 탄젠트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 파이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세타 M에, 우리 N1, N2는 우리가 주어진 값이니까 입력하면 되고요. 세타 M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M에 세타 M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은 세타 M을 하나의 변수로 하는 하나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드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개를 해주면 파이 m은 2ak1 코사인 세타 m 마이너스 m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파이 m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탄젠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탄젠트 ak1 코사인 파이 m 마이너스 m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것이 일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함수, 파이의 세타에 대한 함수로 두고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 두면 이 세타에 대한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까만색 선을 따라가는 이 그래프가 여기 함수 세타 m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젠트가 있는데 여기 탄젠트도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A와 K1 그리고 M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M이 홀수일 때, 짤수일 때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 홀수일 때는 여기 빨간색 점선 모양으로 그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짝수일 때는 파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이쪽 식과 여기 식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까만색 선과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드의 그 세타 m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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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나죠. 크리티컬 앵글보다 큰 값으로 해야 되니까 크리티컬 앵글이 여기니까 이거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이쪽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무시를 하고 세타 c보다 큰 값에 대한 만나는 지점들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계산식을 풀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트리비라든지 이렇게 수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 0일 때는 세타 m이 89.2도가 되고요. 그 다음 1일 때는 88.3도, 2일 때는 87.5도 해서 9일 때는 81.9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m이 0, 이게 펀더멘털 모드가 되는 거죠. 이때가 모드가 m이 0인 펀더멘털 모드고, 그 다음에 이때가 가장 높은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모드. 이거보다 여기가 지금 이거보다 낮은 모드는 존재하지 않죠. 81.9보다 낮은 각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반사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사 조건과 외부 아이 컨디션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0부터 9까지. 그러면 총 모드의 수는 10개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 했을 때 10개의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드는, 자, 이게 지금 0차 모드인데 이 0차 모드로 BC 진행하기 위해서는 89.2도라고 하는 각도로 입사가 되면 되고요. 1차 모드로 BC 진행하기 위해서는 88.3도라고 하는 각으로 입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9차 모드, m이 9차 모드인 모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81.9도로 들어오면, 입사가 되면 모드가 9차 모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사각이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냐면 페넨트레스 뎁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입사각에 따라서 페넨트레스 뎁스가 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은 이것을 이제 세타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0차 모드일 때는 0.691, 1차 모드는 0.702, 2차 모드는 0.722 해서 9차 모드는 3.83이라고 하는 값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네트레이트 뎁스, 모드가 커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모드가 낮을 때는, 모드 차수가 낮을 때는 들어가는 그 클레드로 뚫고 들어가는 깊이가 작고, 모드가 높을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모드가 낮을 때는 모드가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되고 크리티컬 앵글을 계산했더니 81.77이에요. 그래서 81.77보다는 크고 그리고 모두 외부의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각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드 넘버인데요. 그러면 모드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모드 넘버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모드 넘버가 이제 V가 2분의 람다보다 작을 때는 하나의 모드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근데 2분의 파이보다 클 때는 이걸 멀티 모드라고 하는데, 이 모드의 개수가
어떻게 근사적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모드의 개수, m은 모드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파이 분의 2v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값을 여기다 v 우리가 여기 앞에서 구한 그 v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넣어주면 v 값에 따라서 이걸 알 수 있는데 여기 int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7 얼마다 그러면은 여기 인티저 값이니까 3. 그래서 3 플러스 1은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 넘버만 알면 이 식을 통해서 모드의 개수 넘버를 대략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드 필드 위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모드 필드가 이렇게 모드 필드 패턴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했을 때 모드 필드에 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는 코어의 두께보다 이게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드 필드의 두께는 코어의 두께보다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요 EW 이것이 모드 필드의 위스가 되는데 EA분의 V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드 필드는 EA보다 큰 값이 되는데 V분의 V 플러스 1은 이게 0보다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1보다 큰 값이 되죠. 1보다 큰 값이니까 모드 필드 위스는 EA 코어의 두께보다 더 큰 값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그젠플에서 살펴봤듯이 모드의 차수가 높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드 필드 위스도 모드가 크면 클수록 모드의 차수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값은 V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드 필드 위스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드 필드 위스에 대한 부분을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